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을 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책 일기를 쓰는 조이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상처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영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제목부터 참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서 누군가가 꼭 내 삶에 있어야 하지 않고 타인은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과정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 책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타인과 사랑하는 연습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사랑이란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너무 희생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통해 남에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없고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생기는 법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정영희님의 처음 펴내며 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진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단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더 넓은 편이다. 그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건지, 그런 나를 이용하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도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는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나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인 듯. 또한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들로 인해 불편해할 필요도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도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난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은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이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일 수도 있고, 의자처럼 딱 붙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인 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 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라는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한다면 본인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민한 부분에서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들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을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일 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또 그런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를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매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저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물론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 되겠죠. 몇 번은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몇 번은 속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실이었건 거짓이었건 상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모르고 했을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할 만한 선택을 했고 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의 기분을 그 상황에서 배척한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모르고 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상대에게 자주 기억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자주 까먹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상대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 뿐이겠죠. 가끔씩은 그런 상황을 용서해 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이 나의 감정과 기분을 택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믿어주고 용서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든 거짓으로 지어낸 상황이든 상대는 엄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이 자주 제어되었거나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다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서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네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겁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들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 받아도 울고 죽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가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주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종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이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